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고공행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38% 급등하며 오늘 10만 달러를 터치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탄핵 표결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이어 한국의 잠재적인 실적 하방 리스크와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변동성 높은 거래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고려아연 주가가 190만 원 선을 돌파해 200만 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려아연은 다음 달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백기사인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베인캐피털은 165만 원에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할 정도로 지분 확보 경쟁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고려아연에 대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예고하며 4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과열된 투자 열기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주간 야간 일부 시간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입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1% 가깝게 하락을 한 채 장을 마감을 했죠. 지수는 빠졌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반도체 쪽, 특히 하드웨어 쪽에 좀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쳤기 때문이고요. 랠리의 이유 한번 살펴봤더니 AI를 등에 업은 기업들이 이렇게 호실적을 내놨기 때문이죠.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불리는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일즈포스가 호실적을 내놓고 나란히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AI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거품론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거품이 아닌 붐이었다라는 인식이 좀 맞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또 세계 최대 IT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는 CES가 곧 개막을 알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젠슨항이 또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코멘트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감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이시죠.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오늘 우리 시장이 비상계엄에서부터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외국인 딱 최근에 하루 수급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강하게 장 초반부터 매도 우위를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간밤 기술주들 랠리 펼치게 되면서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 한글과 컴퓨터도 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콕콕 잘 짚어주신지 궁금하거든요.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일단 그 한국어 컴퓨터는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원래 가격 추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오늘 그 간밤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바로 상승을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 가격은 일단 뭐 안 온 상태인데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이 되게 좀 어려운 시장이죠. 그렇죠? 오늘도 지금 뭐 반도체 뭐 그쪽만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업종이 사실 뭐 죄다 그렇게 하락을 한 상태인데 그나마 이제 뭐 바이오 쪽도 좀 상승을 하다가 막판에 또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번 주 토요일 정도에 이제 뭐 표결이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 초로 갔다가 이제 어차피 내일 하루 남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 초로 갔다가 일단 좀 긴장을 하면서 또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시장이 뭐 특별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뭐 좀 교육이나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패턴 매매법인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그 예전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패턴 매매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의외로 되게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패턴을 갖다가 돌파하고 나서 지금 가격이 한 9만 원대에서 한 1년 만에 한 25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하이닉스 차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패턴 매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을 또 여러분들이 좀 듣고 나시면 그러면 패턴 매매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사용하다 해야겠다라는 부분에 좀 정립이 쌓이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려운데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부분 좀 방향성을 갖다가 이제 그래도 상당히 잘 좀 예상이 맞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글로벌 증시의 반격이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이제 미증시의 랠리 독주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다 사실 좀 약간 조정기에 접어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12월부터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의 그런 그림자에 지금 덮여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좀 하락을 했죠.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조정을 갖다가 보이던 유럽 같은 경우에도 독일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일본 증시도 반등 그리고 이제 뭐 중국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이 사실 뭐 어떤 그런 정치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 그리고 이제 주가하고 그런 상관성이 단기적으로는 뭐 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크지 않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이 되게 오늘 지금 반도체만 가고 은행주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기회와 그런 부분을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까지 잘 맞아왔는데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사실 뭐 한 25년 정도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그 중에 사실 20년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뭐 규모가 가장 큰 그런 증권회사에서 상위 0.1%의 그런 자산가들의 돈을 이제 좀 불려주는 그런 일을 갖다가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많은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경험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아직은 자산가가 좀 되지 못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갖다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그 자산가들은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일단 뭐 제가 경험을 갖다가 제가 많이 봐온 그런 자산가들은 일단 자산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당연히 중대형주로 투자를 갖다가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돈이 많지가 않은데 중대형주를 언제 투자하겠느냐, 중대형주를 언제 수익을 내겠느냐, 이제 그런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중대형주로 어떤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갖다가 잘 들이시면 그런 자산이 어차피 주식 투자는 복리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중대형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갖다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중대형주로 정말 수익이 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한 4개월, 이제 거의 한 4개월 됐죠. 4개월 동안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런 종목 중에서 8월 1일이면은 지금 한 3개월 조금 더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상승률이 이제 100%가 넘는 종목도 나오고 그리고 보시면은 뭐 50%가 넘는 종목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뭐 8월 이후로 국내 증시는 한 20% 정도 지수가 다운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지수를 갖다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주를 갖다 포착하는 그런 노하우를 갖다가 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 그 와중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 좀 진짜 기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이닉스를 이렇게 뭐 15만 원에 뭐 과감하게 지금은 투자를 할 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과감하게 또 지금은 좀 한번 주식을 갖다가 좀 비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또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뭐 4만 원대 49,900원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투자를 갖다가 하실 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진짜 기회. 지금 또 시장이 또 약세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좀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주식들도 그렇지만 보시면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런 종목과 그런 타이밍이 상당히 좀 바닥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에 지금 다 캡처를 갖다 해놨으니까 이거를 갖다 어떻게 뭐 제가 뭐 인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보시면 제가 이제 17만 원에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도 그 뒤로 한 2달 동안에 한 60%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타이밍을 잘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알테오젠도 타이밍이 다 이렇게 눌림목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뭐 리가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바이넥스는 지금 이제 이때가 언제냐 하면 지수가 이제 300포인트 빠진 날이에요.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 주가가 좀 급락을 했어도 그리고 바로 이렇게 좀 반등을 갖다가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였습니다. 자, 현대 로템도 되게 타이밍이 되게 정확했고, 그리고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가장 큰 그런 종목이었고, 그리고 휴젤도 보시면은 이렇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눌림목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정확히 바닥을 갖다가 이렇게 예측을 한 그런 종목도 있었고, 그렇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다 그래도 사이즈가 큰 주식들이죠, 그렇죠? 뭐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시가총액 1조 이상의 그런 기업들이고, 그리고 대형주,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대형주에서 하이닉스는 지금 한 2주 정도의 수익률이 뭐 20% 이상 상승을 갖다 하는 그런 타이밍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권유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시장이 한 70포인트, 일주일 동안에 한 70포인트 이렇게 하락을 한 그런 시장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은 다 좀 이렇게 보면은 네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네 종목이 다 수익률이 많으면 20%, 그리고 이제 한 5일 동안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한 8, 9% 정도 상승을 갖다가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제가 이제 주로 좋아하는 그런 그 주식 유형이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은 주식을 막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사는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들을 갖다가 잘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충분히 좀 조정이 왔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신고가 눌림목인 그런 종목들, 또 그리고 이제 대형 그 우량주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좀 바닥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주식 투자하실 때는 이제 뭐 투자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진짜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투자 원칙은 사실 뭐 주식 투자할 때 뭐 돈이 많은 사람 또 그리고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다 투자 원칙이 있을 때 모든 부분을 갖다가 상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의 투자 원칙,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 적어도 적중률이 한 85%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투자 원칙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건 전쟁터에서 이제 좋은 우수한 무기를 갖고 전쟁에서 이기느냐 혹은 전쟁에서 죽느냐 하는 그런 부분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투자 원칙이 지금 명확한 그런 투자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 되실 거고, 만약에 그런 투자 원칙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하고 함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투자 원칙은 뭐 차트 비법,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어떤 뭐 이 자리에서 사고 이 자리에서 팔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합리적인 호기심, 많은 분들이 아마 저하고 비슷한 그런 호기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대세 상승의 주식을 고르는 능력을
뭐 태어나기 전부터 타고난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주식들의 어떤 상승 초입의 어떤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본 게 한 10년 이상씩 다 이런 그 부분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그런 그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텐베거 주식을 상승 초입에 이렇게 포착하는 방법이 텐베거 공식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증권사의 리포트가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7만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200개, 250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투자하기에 좋은 그런 리포트는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방법이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이고 그리고 이제 급락하는 주식, 추격하는 상승하는 주식을 추격 매수 하는 게 살 때는 좋지만 그런데 이제 좀 시장이 안 좋거나 그러면 손실률이 되게 좀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포착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방법이 낙주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기법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그 외에도 뭐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께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그 방법들이 대부분 다 좀 중대형주에서 좀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을 갖다 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이제 종목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되게 한 뭐 몇 달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 뭐 2배, 3배 그렇게 상승하는 그런 그 종목과 타이밍을 갖다가 이렇게 원칙을 통해서 그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주식뿐 아니고 미국 주식도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을 갖다가 잡아내는 그런 방법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 기법 세 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심성의껏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계엄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요즘 좀 지지부진하죠. 그렇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어떤 방향으로든 상관없이 일단락이 좀 되고 그리고 나서 중장기적으로 회복할 전망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쓸 수 있는 패턴 매매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려주신다라고 해주셨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요, 시총이 1조가 넘는 무겁고 안전한 종목만 공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강한 상승률 함께 맛볼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주가가 강하게 눌렸을 때 그러니까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쏙 하고 낚아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목 있지만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공략한 이후로 거의 40% 가까운 강한 상승률 오로지 다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와, 나도 저 전문가님이랑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생기셨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장중에 포착을 해주신 포착주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가 됐죠. 화면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알테오젠, 한글과컴퓨터, KB금융, 실리콘투 이렇게 4종목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로켓 배송 종목 있다고 하니까요.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의 포착 종목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또 간밤에 AI가 또 훈풍을 받았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또 잘 버텨줬기 때문인데 그리고 또 마켓 이슈로 패턴 매매법을 알려주신다고 들었거든요. 패턴이라고 하면 규칙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뉘앙스로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마켓 예. 이슈까지 쭉 짚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포착주는 지금 이제
여러분 최근에 알테오젠이 이제 좀 바닥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테오젠을 갖다가 지금 최근까지 한 5번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30만 원, 35만 원 이상부터는 제가 이제 알테오젠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지금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30만 원을 갖다가 이탈을 했을 때 제가 뭐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 바로 한 10% 이상 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시장이 불안하고 그런데 그래도 알테오젠은 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테오젠을 갖다가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포착주로 계속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오늘은 아마 패턴 매매에서도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어제 저는 좀 이 자리를 갖다가 좀 이탈을 갖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봤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미국의 그 AI 쪽이 좀 급등을 하면서 한글과 컴퓨터도 오늘 제가 생각한 가격 정도로 하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정도로 하락을 하면 좀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포착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따금씩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은행주가 KB금융이 지금 이틀 동안 10만 원 이상에서 지금 이제 8만 5천 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8%, 그리고 이제 오늘도 10% 하락을 했죠. 이틀 동안 되게 폭락을 했는데 이제 KB금융도 사실 지금 배당을 생각해도 은행주가 사실 한번 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치적인 그런 좀 리스크 부분은 좀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대외 신뢰도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은행주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배당과 그리고 이제 어떤 실적을 봤을 때는 한번 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포착주로 한번 타이밍을 갖다가 잡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2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 그런 KBT 쪽에서 이제 사실 이쪽도 지금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오늘도 이제 뭐 APR이나 그런 종목은 좀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화장품 쪽에서는 KBT 쪽에서는 거의 탑픽이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오늘 이제 끝날 때 제가 이제 그 공략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마켓이슈 오늘은 이제 패턴 매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 내용을 듣고 나시면 그러면 요렇게 하이닉스를 요렇게 대세 상승 전에 요렇게 이제 포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패턴 매매에서 나오고 의외로 되게 사용도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 차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책들을 보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 이걸 실제로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한번 듣고 하시는 거하고 좀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패턴 매매를 갖다가 좀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는 사실 거의 외웠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차트에 대해서 또 이제 강의를 할 때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일단 이해가 너무 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턴 매매의 기본 개요를 보시면 주식 시장만큼 역사가 반복되는 곳은 없다.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반복되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가장 대표적인 게 패턴 매매입니다. 그래서 패턴 매매법은 일단 차트는 원래 투자자들의 심리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의 심리의 어떤 결과를 정형화해서 그걸 갖다가 패턴화를 갖다가 한 게 패턴 매매법입니다. 패턴을 외우려 하면은 그거를 응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패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모든 거를 갖다가 다 마무리를 갖다가 하기에 시간이 좀 부족하면 제가 내일은 좀 더 정리를 갖다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좀 알 수 있으실 거고 패턴 매매는 일단 제 차트 비법 이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도 보면은 추세 매매 다음에 패턴 매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추세 매매를 갖다가 좀 이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패턴 매매를 갖다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요 두 개를 다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고점과 저점에 대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도, 저항, 지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갖다가 함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헤드앤숄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화장품 이름 같기도 한데 헤드앤숄더 일단 기본 개념을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어떤 주식이 기준선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만. 그러면 이 주식이 계속 상승을 갖다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승 추세를 갖다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추세선을 그을 때 제가 이제 그 기법 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추세선을 그을 때는 일단 이 주식이 상승 추세냐 그럴 때는 밑단을 갖다가 긋는 거고요. 하락 추세 그럴 때는 이제 윗단을 갖다 그어주면 돼요. 상승 추세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상승 추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고점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상승 추세는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저점이. 반대로 이제 하락 추세는 고점을 갖다가 계속 못 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세를 갖다가 그었을 때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갖다가 그리고 있다가 상승 추세를 갖다 이탈하는 시기, 이제 이런 시기가 상승 추세가 이제 훼손되는 그런 시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기준선인 가격을 갖다가 다시 이제 닿았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데 결국 추세를 갖다 돌파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실패, 그리고 그다음에 또 기준선 부근에서 또 실패,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헤드앤숄더죠. 어깨 두 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리고 이제 헤드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자산운용사 그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제 설명을 들으시면 아, 패턴 매매가 이런 거구나라는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외우지 않으셔도 이해하시는 데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나 패턴이나 결국은 고점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전 고점을 갖다 돌파를 하느냐, 혹은 저점이 내려가느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거래량을 갖다가 한번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 그 거래량 10계명이라는 그 강의를 해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주가 상승이 신뢰도가 있으려면 거래량을 갖다가 수반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는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을 갖다가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승이 신뢰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주식이 그 다음에 고점을 갖다가 치고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에서 뭐 12만 원으로 한 20%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거래량은 이전 거래량보다 작은 수준이다. 그럼 일단 성장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래가 이전 거래를 갖다가 계속 그러니까 고점인 거래를 갖다가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렇게 거래량과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거래가 이렇게 여기서 또 대량 거래가 또 뭔가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주가가 상승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새로운 시세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거래도 그 이전 거래를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 추세로 변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게 지금 패턴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들어보시게 될 그런 헤드앤숄더 그런 그 패턴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패턴을 갖다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중 바닥형도 한번 볼게요. 이중 바닥형. 자, 똑같이 기준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중 바닥형은 계속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를 갖다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하락 추세는 제가 저점이 아니고 고점을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고점이 이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에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하락 추세예요.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를 갖다가 계속 그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이중 바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중 바닥이 나오고 요거를 돌파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하락 추세를 갖다가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 이제 눌림목이 있을 때 이런 게 대표적인 매수 자리입니다. 패턴 매매에서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중 바닥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도 그러면 거래량과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전부터 추세가 계속 하락 추세였다면은 계속 거래가 줄었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거래가 줄어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또 거래가 줄고 또 거래가 줄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때는 투자자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거래가 그렇게 상승을 갖다 하지 못하고 이 수준이거나 아니면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이제 이전에 결국은 고점을 갖다가 한번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작다 그러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거래가 이전 거래를 갖다가 돌파하는 그런 거래가 나오면은 이제 이중 바닥형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하고 거래량하고 다 충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신다면 굳이 이렇게 패턴하고 그리고 거래량을 갖다가 외울 필요가 없으시고 이게 원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고점과 저점을 돌파할 때, 즉 고점을 돌파할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수반이 됐을 때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알테오젠과 리가캠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이 주식 두 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게 보시면 알테오젠이고요. 그리고 밑에 가 보면은 리가캠이에요. 그러면 알테오젠보다 리가캠이 요즘에 되게 잘 버티죠. 그렇죠? 되게 잘 버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둘 다 지금 알테오젠이 이제 바이오텍에서 맏형이고 그리고 리가캠이 이제 둘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리가캠은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은 상승 추세가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MACD가 이렇게 음선으로 내려와 있을 때 이럴 때 저점을 갖다가 보시면은 아직 훼손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인 주식은 아니에요. 리가캠은. 근데 지금 알테오젠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자리에 이 가격대가 지금 30만 원대인데 여기 지금 계속 위협을 받고 있죠. 그렇죠? 뭐 깨지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은 약간 좀 추세를 갖다가 이탈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알테오젠을 갖다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요번에 좀 반등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5만 원 뭐 이 정도까지 오면 좀 포지션을 갖다가 줄이는 것도 한번 좀 고민을 갖다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물론 알테오젠이 이제 내년에 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하이닉스의 이런 자리, 이게 이제 상승 삼각형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닉스가 주가가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계속 힘이 없었는데 보면은 이제 저점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저점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나오고 이렇게 주가가 좀 응집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이렇게 모여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주식은 잘 보셔야 돼요. 결국 이렇게 주가가 하나로 모일 때에는 어느 한 방향으로 위나 아래로 이렇게 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패턴 매매에서 요 내용을 갖다 기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기울기가 좀 가파른 쪽 있잖아요. 가파른 쪽.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좀 가파른 쪽을 갖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힘이 이제 그 돌파할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기울기를 갖다 봤을 때 이제 이런 내용이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렇게도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도 함께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떨까요? 예, 결국은 이제 이런 내용을 갖다 위로 돌파했을 때는 강한 또 상승이 또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한 쪽을 갖다가 돌파를 갖다가 하느냐,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셨다면 이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만에 한 2배 반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초입에 여러분들이 포착을 할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사실 지수인데 지수도 지금 패턴 매매에서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약간 부족할 수 있어서 내일 좀 정리를 갖다면서 말씀을 갖다가 드릴까 하는데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패턴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어요. 완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패턴에서 봤을 때는 하락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탈을 했을 때 좀 하락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패턴 매매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차트 중에서 일단 대형주나 그런 지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중소형주라면 이렇게 하단을 갖다가 이탈하면 그냥 주식을 갖다 매도하는 게 좀 맞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대형주나 혹은
이렇게 지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잠깐 이탈을 갖다가 하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내일 또 시간에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추세가 이렇게 상승도 열려 있고 지금 하락도 다 열려 있는 상태인데 밑에가 각도가 어떻습니까? 각도가 좀 두텁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좀 이탈하지 않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내일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여기 기법 자료에, 그러니까 차트 비법 그 자료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걸 좀 내가 좀 온전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자료를 갖다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이슈로 패턴 매매법 한번 살펴봤습니다. 헤드앤숄더 이중바닥형 개념과 원리까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이 방법에 따라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SK하이닉스 이렇게 차트도 함께 살펴봤죠. 자, 그러면 오늘 상승할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지지부진한 종목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시장을 이기는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전문가님의 기법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확실히 오랜만에 하드웨어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네네. 너무 눌려있던지라 좀 오르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런 느낌으로 이 기법 접근해도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약세장이다 할 때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낙주 매매를 좀 이렇게 잘 배워두시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신데 낙주 매매는 간단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락하는 주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갖다가 찾는 그런 방법이고요. 간단하게는 지난번에 그 하이닉스 제가 폭락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그 방법이 대표적으로 낙주 매매예요. 낙주 매매는 이제 여러분들 그 USB 기법 자료를 갖다 받아보시면 거기에 이제 15강에 해당 내용이 나오는데 공포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공포를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낙주 매매로 좀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갖다가 돌파를 했죠. 55,000원을 갖다가. 그리고 주가가 스물스물 내려오다가 갑자기 4만 원까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55,000원에서 4만 원까지면 15,000원이 빠졌으니까 한 2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투자자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이렇게 주가 하락이 갑자기 이탈을 갖다가 해서 45,000원을 갖다가 이탈을 갖다 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막 손절매를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결국 낙주 매매는 약간 좀 투매를 갖다가 반대로 포착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 이제 그러다 보면 상승이 되게 가파른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이 급락할 때 이렇게 매수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상승률이 의외로 되게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중형주 5천억에서 1조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 투매를 갖다가 이렇게 좀 꺾는 그런 상승이 나오면 막 상한가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한 2달 사이에 이렇게 한 2배, 3배 이렇게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되게 좀 파워풀한 방법이고 특히 이제 시장이 좀 받쳐줄 때에는 수익률이 또 월등히 또 많이 나는 그런 기법이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일수로 하면 며칠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이죠, 그렇죠? 5일 동안 지금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면 수익률이 3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위의 기업이 이렇게 한 6일, 7일 사이에 이렇게 33%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낙주 매매 그런 패턴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후에도 제가 또 이제 타이밍 갖다 잡아드렸잖아요. 이때에도 이제 20만 원이 또 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엔비디아도 제가 이제 뭐 100달러를 갖다가 이제 뭐 일단 투자할 만한 그런 낙주 매매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주식도 결국은 이제 이런 원리를 갖다 가시면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낙주 매매 일단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리포트 공략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세장에 대한 대안 한번 살펴봤습니다. 낙주 매매인데요.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이 급락을 할 때 매수하라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좀 여전히 궁금한 게 남죠. 그래서 어떤 종목인데 얼마나 급락을 해야 되는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부분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단을 함께 참고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USB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요. 이것까지 신청하셔서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최근에 또 증권가에서 화장품에 대해서 좀 긍정의 리포트를 냈는데 그래도 비상계엄 선포 전에 좀 상승세를 보였었잖아요. 그쵸. 이런 걸 좀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KB증권인가에서 이제 그 APR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죠. 일단 목표가를 상회하거나 그런 리포트는 아니었었는데 내용이 되게 좋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APR이 오늘 리포트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사실 되게 좀 부정적이었죠, 그렇죠? 네,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는 시장이었는데 장중 계속 강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포트가 뭐 하루에도 뭐 수백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무엇을 투자하는 게 나한테 수익을 갖다가 줄 수 있을까라는 방법이 일단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이고요. 그 애널리스트를 갖다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초과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갖다가 왜 공부하셔야 되는지 결국 애널리스트들은 그 초과 수익을 내는 리포트를 갖다가 그 적절한 시점에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자, 일단 뭐 APR도 그렇지만 보통 베스트 리포트가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요즘은 시장이 약세니까 나오고 시장이 좋을 때는 매일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아마 투자하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동국지약 같은 경우에 당일에 뭐 11% 이상 급등을 하고 그리고 최근 계속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또 이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아무튼 이 당시에 8월 초도 되게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그게 제가 이제 베스트 리포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한 4일 동안에 거의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인 쉬프트업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일단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가장 좋은 게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업황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좀 이제 수급을 갖다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갖다가 뭘 봐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그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베스트 리포트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11시다 그러면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됐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한 하루에 한 10분, 아침에 한 8시 20분에서 8시 반 사이 그 정도에 여러분들이 딱 포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로직을 말씀드리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고 나시면 이렇게 엑셀 시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7가지의 그런 중요한 팩트를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베스트 리포트를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기법 자료를 갖다 여기서 지금 차트적인 부분을 갖다가 담아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지 않는 법과 그리고 이제 한 15가지 그런 강의를 갖다가 한 90페이지 정도의 그런 자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할 테니까 이런 자료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시면 차트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대망의 로켓 배송 종목 공개 시간이 됐습니다. 궁금하시죠? 일단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화장품 관련 종목이네요. 앞서 살펴주신 포착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이 화장품 관련해서 요즘 또 시세가 조금씩 붙고 있기도 하고 앞서 네. 살펴주셨던 것처럼 리포트도 좀 긍정적으로 내놓기도 하고 하잖아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이제 그 K-뷰티 쪽이 사실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최근 이제 보시면은 좀 이제 계엄 또 그런 부분에 또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좀 이제 좀 약세를 갖다가 좀 보이기도 하는데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오고 있어요.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ODM이나 그런 쪽이 뭐 가장 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쪽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성장률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전혀 좀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화장품 수출이 전 세계 2위잖아요. 그렇죠? 1위가 이제 프랑스고 그리고 이제 2위가 이제 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뭐 독보적인 1등인데 프랑스에서 주로 팔리는 화장품은 되게 고가 화장품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에 지금 장사가 되게 잘 되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아모레나 LG 생활건강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K-뷰티를 지금 이끌고 있는 거는 인디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인디 브랜드들이 워낙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화장품 그 ODM 쪽을 갖다가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드렸는데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과 좀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ODM 옵션 당연히 아니고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브랜드 들어갔다가 결국 이제 K-뷰티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그래서 한 브랜드가 이제 안에 한 10개 이상의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가 안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휘청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강점이에요. 일단 뭐 계엄 우려 부분이 좀 있지만 최근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서 거의 탑픽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꼽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일 브랜드 리스크가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실적 호조에도 주가가 급락한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 가격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 주가가 지금 뭐 한 55,000원에서 지금 26,000원이기 때문에 이제 반이 그냥 이렇게 확 날아갔고 지금 거래가 한번 좀 의미 있는 거래가 한번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틀 동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아마 이제 정치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뭐 내일이냐 다음 주냐에 따라서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좀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1차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이 26,250원인데 제 생각에 뭐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일단 26,000원에서 25,000원 그 사이를 갖다가 1차 매수가로 여러분들이 좀 잡아보시면 어떠실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매수가는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이 정도 가격을 갖다가 한번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실리콘2였습니다. 당장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을 해주셨고 화요일에 강한 슈팅 나왔고요. 어제 또 공략을 해주셨던 한글과 컴퓨터 역시도 상승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죠. 그래서 실리콘2도 기대가 되는데 심지어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낮다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승룸 훨씬 더 열려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확한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핵심 정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패턴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손해보지 않는 방법, 낙주 매매 기법, 오베리 기법, 신차트 기법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실리콘2였습니다. 많은 상승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네, 10분만 투자를 해서 난 좀 좋은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안전하고 강한 수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욕심쟁이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라 하단 참고하실 때 꼭 신청하셔서 이 USB 무료니까요.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두 불법상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